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시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창업 종류가 참 다양하죠. 최근 많은 종류의 창업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사업이 바로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는 크나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 관련 사업을 민간에서 창업을 통해서 도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노인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그 규모도 엄청난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일반적인 창업과는 설립 과정부터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장기요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연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해서 컨설팅 회사가 왜 존재하고 어떤 점이 장점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시설 설립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사항부터 인테리어, 소방, 장애인 시설 등 공사 전반을 모두 도맡아서 기관을 설립해드리고 설립 이후의 운영 전반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의 대표님과 미팅을 가지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2020년 기준 약 807만 명으로 2025년에는 약 1,04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 지원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요양시설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창업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창업을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양시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선정 및 사업성 분석,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시공과 시군구 인허가 및 설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리는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장기요양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고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 효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효벤트는 말 그대로 효 이벤트라는 뜻으로 지은 회사명이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접 시공 그리고 운영 컨설팅, 직접 시설을 운영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곳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뭐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이 협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 오로지 대표인 저와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져서 잘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데까지의 모든 것을 해드리는 그런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허가적인 부분을 본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사 전반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워낙 이 허가가 공사에 관련된 허가, 사회복지가 관련된 허가, 여러 가지 허가가 합쳐져서 요양시설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뿔뿔이 각자 책임을 맡아서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딱 책임을 맡아서 끝까지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종합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끼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건 장단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2년 전에 허가 제도로 바뀌었죠. 기존엔 신고 제도였습니다. 그냥 법대로 차려놓고 나 하겠습니다 라고 시군구에 얘기하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은 점점 까다로워져서 매달 한 번 열리는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심의 안에는
20가지 종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회복지과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전에 건축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하수법,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합쳐져서 통과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하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벌써 8년 동안 진행해 보면은 스스로 혼자 하려다가 아니면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 끼고 하다가 중간에 스톱되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하시는 게 돈을 아끼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시는 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 사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과 또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화는 이거는 어디 다 뒤져보셔도 좋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가 직접 시설을 단연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공도 직접, 설계도 직접, 마감 자재까지 다 직접 구매해서 안내해드리고 시설 기자재,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노무, 회계, 법률, 그리고 운영 이후에도 쭉 같이 컨설팅을 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 시작부터 남의 도움 없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가 그렇게 해왔고 벌써 10여 년에 가깝게 그런 일을 해오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가짜라거나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인테리어 따로, 부동산 관계자 따로, 따로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면은 당연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겠죠. 저희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딱 결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갑니다. 그런 요양원들 또는 주간보호센터까지 포함 전국에 몇 개 정도 공사를 하셨나요? 네, 한 30개 정도 되고요. 지금도 현재 허가를 앞두고 있는 시설도 있고 이제 허가 마지막 단계도 있고 시작 단계도 있습니다. 보통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면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도 공사에 한 2달, 그리고 사회복지과 인허가만 한 달, 평균 3개월, 그리고 50인, 100인 이런 커다란 신축을 들어갈 경우는 6개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양원 창업할 때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은 창업에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건축 관련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모든 걸 집합한 1급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비용을 총 컨설팅의 70% 이상을 잡으시면 돼요. 뉴스 같은 거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죠. 인건비도 올랐고 건축 자재값도 저희 나라가 현재 거의 여지껏 중 최고 수준으로 달해 있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리고는 요양원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내 소유하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비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주간보호센터는 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 보증금은 얼마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초기 투자금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권에서는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하는 주간보호센터 30에서 40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하려면 보통 보증금 5천에서 1억, 월세 300에서 500 사이를 잡고 공사비 2억, 기자재 5천, 초기 운영자금 5천 해서 3억은 있어야 3, 40인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최소 29 수준은 해야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150평은 돼야 돼요. 실평수로. 마찬가지 경기도권에서 150평 되는 상가를 매입하려면 정말 싸면은 9억 아니면은 15억 선에 마련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는 보통 3억 정도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기자재는 초기에 4,500,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까 29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양원 인가가. 요양원 인가는 이제 몇 명 정도를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네. 아까 29인 말씀해 주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9인이 무조건 좋다, 어떤 기준선이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9인이 넘어가면 장기요양보험법상 새로 추가로 써야 되는 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활치료사라든지 29인 이하 시설은 재활치료사를 필수 인력으로 안 써도 되지만 29인이 넘어가면 써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가 매입한 시설의 규모가 한 32인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29인으로 해버리는 게 나아요.
인력 대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하 어느 정도면 좋겠느냐? 이게 또 26 밑으로 되는 시설은 마찬가지 인건비 대비 수익률이 맞지 않습니다. 최소는 26에서 29, 그 다음엔 아예 35 이상 넘어가는 크면 클수록 좋은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양원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 뭐 사회복지사를 꼭 따야 되나요? 뭐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따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시설,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차리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차리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직접 경험이 있는 직원을 구인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된다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표가 꼭 자격은 필요 없어요. 다만 범죄 경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인허가 전에 범죄 경력을 모두 조회해서 경력이 있다면 시설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지,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 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이 요양원이나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장기요양시설도 이런 목이 중요할까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성견지명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 4, 5년 전에 컨설팅을 할 때 또 제가 시설을 차릴 때는 뭘 제일 먼저 봤냐면 노인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뭐 인구 통계 같은 걸 찾아봐서 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저희 나라는 생산 인구가 저하되고 전 세계 유일한 국가 소멸 위기에 속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인구가 점점 준다는 얘기예요. 지방도시 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내가 거대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새로 시작했어요. 당장은 잘 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3년, 5년 안에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증원되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입소자가 빨리 차지 않더라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신도시권, 그런 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층이 많은 곳, 젊은 층이 있어야 자기 부모를 모셔오고 우리의 수요자가 되고 하는 겁니다. 좀 넓게 생각하십시오. 길게. 굉장히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는데 단순하게 우리 노인들이 많은 곳, 뭐 시골, 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어떤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계신 곳, 그렇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 시작을 해도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레드오션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단연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너무 늦은 거 아니라는 말은 8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들 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 한 사람이 오를까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오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기업을 다루는 아주 무슨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뤘어요. 드라마니까. 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요양시설이 많이 생겨요. 그쵸? 무턱대고 많이 생길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까? 바로 수요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는 2040년이 넘어야 피크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때 되면 10명 중 6명이 노인 인구. 게다가 노인성 질환은 전부 치료가 되지 않는 성인 3명 중 2명이 걸리고 마는 어쩔 수 없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 아직도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방금 또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대표님께서도 어떤 재활치료를 전공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의료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과연 이걸 해도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장기요양시설은 의료행위가 금지입니다. 외부에서 촉탁의사가 와서 진료보고 뭐 콧줄이나 소변증, 전문 소독 같은 걸 할 때도 외부 파견, 방문 간호사가 와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료 기술이나 지식은 없어도 돼요.
여기 요양시설은 우선이 잘 케어하고 일상생활을 모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됩니다. 약간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요. 즉 핸드폰을 꺼놓고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없고 매일 출근을 하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아플까봐, 무슨 사고가 날까봐. 물론 모든 시설 대표님들이 저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요양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사실 많이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도 이미 이쪽 계통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다 싶을 만큼 이제 오래 운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한테 컨설팅 찾아오시는 분들이 떼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억대의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대부분 퇴직을 하신 이유나 어떤 소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간과하는데요. 보통 주간보센터 아까 80에서 100평 정도 수준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그 정도 동일한 선상에 가려면 적어도 월 매출 몇억 하는 잘 나가는 정말 맛집 식당이나 거대한 대형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해야지만 남는 순수익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장기요양 사업은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있으면 안 되죠. 소득세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요양원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도 없습니다. 벌써 거기서도 수천만 원이 세이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편의점 하나 차리는데도 3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 돈보다 훨씬 덜한 돈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차려서 안정적인 수요 자본을 갖고 계속 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장기요양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제가 오늘은 작업실이 아니라 이렇게 현직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그리고 현재 장기요양 기관도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음번에도 제가 또 부탁을 드리면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아 맞다. 최근에 그 장기요양 종사자들, 특히 요양보호사들 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강사로 또 그 의뢰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오래 근무를 하고 병원 쪽에 의료 관련 지식도 있다 보니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회복지설 치매노인 케어 강사로 있고, 또 장기요양 지원센터,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의 강사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병이 있죠. 장애도 있고요. 그런데 전문 어떤 보건 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 행위도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안전하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어떤 예절을 지녀야 되고 노인 학대 예방에 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수 교육,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야 되고, 이제 오는 2023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원으로 저는 또 뛰어들어서 그런 것을 열심히 전파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말고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종사자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처우 개선도 많이 이제 요구를 하시고 굉장히 바라고 계신데, 그런 데 있어서도 좀 많이 인터뷰 좀 해주시고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